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부와 셀프 제작소를 마련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 강철왕 제작사가 공중파 대신 종편 채널에서 방송할 계획이어서 계약 위반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삼 진액을 만들고 남은 홍삼박을 먹여 키운 홍삼 한우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육질과 육량도 좋아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낮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사흘간 이어졌던 초겨울 추위는 다소 풀렸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늦은 밤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만 남아있는데요. 어제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한층 쌀쌀함이 덜하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6도에서 출발해서 낮까지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다행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지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에 한 차례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설계로 구체화하고 또 이를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던 정운대 씨는 장애인들이 수영에 친숙해지도록 도와주는 보조용품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구상을 설계를 거쳐 제품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곳이 중소기업청 시제품 제작부. 첫째는 비용 절감, 둘째는 디테일한 디자인 혁신. 이 두 가지가 여기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시제품 제작을 전문 기업에 맡기면 비용이 1~2천만 원이 훌쩍 넘지만 시제품 제작태에서는 절반이면 됩니다. 디자인부터 해서 3차원 설계, 그다음에 시제품에 대한 제작, 모급 제작까지 한 자리에서 제품 디자인과 설계, 가공 전문가 5명이 시제품 생산을 항상 돕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스스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셀프 제작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셀프 제작소에는 예비 창업자나 일반인들이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창업의 꿈을 펼 수 있도록 작업 공간과 각종 도구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셀프 제작소 안에 갖춘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과정도 매주 2차례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 여성채용 박람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지하철 2호선 도료역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6개 업체가 50여 명의 여성 직원을 뽑기 위해서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취업 서류 클리닉과 취업 컨설팅 같은 행사도 열리고 취업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구미감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기발한 디자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 쓰고 버려지는 라이터의 껍데기를 활용해 전등을 만들어 세워두니 이색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서서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뜻의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쉽게 버려지고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구의 한 업체가 만든 이 외과용 수술등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3 굿디자인 어워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3 디자인 위크인 대구에서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다양한 제품을 통해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다양한 소재들도 되게 많고 뭐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도 많아서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옥상 텃밭에서는 농업과 디자인과의 결합을 소개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상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디자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키워드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꿈나무 디자이너를 육성시키기 위해 디자인 체험놀이 같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두 차례 무산된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가 오늘 다시 소집됩니다. 영광학원 법인사무국에 따르면 법인 정관에 따라 이상희 이사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구 대명동 법인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어 홍덕률 제11대 총장 후보자의 총장 임명 등의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종전대단 측 이사들이 또다시 참석하지 않아 이사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오늘 18일부터 성서 캠퍼스에서 대구 지역 50여 개 고등학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열어 정시 모집 요강을 설명하고 장학제도 등 차별화된 정책을 소개합니다. 또 이달 19일부터는 대구와 경북, 경남 지역 20여 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영남대와 대구대, 경일대 등 다른 사립대학들도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거나 열 계획이어서 신입생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영이 무산된 드라마 강철왕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제작사가 공중파 대신 시청률이 겨우 1% 남짓한 종편 채널에서 드라마를 방송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명백한 계약 위반이어서 포항시가 지원금 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조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드라마 강철왕. 제작사 강호 프로덕션이 KBS를 대신해 최근 종편 채널 TV조선과 방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와 제작사의 당초 협약서에는 KBS 방송을 전제로 20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방송사 변경은 명백히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대시 당초 협약서가 들어왔을 때 경방에서 한다 했으면은 20억의 세트 지원금을 안 준다고 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특혜예요. 다른 나라들 특히 종편 채널 시청률은 겨우 1% 남짓해 KBS 방송이 불가능해진 만큼 포항시가 지원금 20억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하고 협약한 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일단 당사자인 저희한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구나 포항시나 제작사 모두 보조금 회계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지출이 연출을 금지하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위반입니다.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강호는. 또 포항시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총 60억의 막대한 예산이 대선을 앞두고 지원된 배경을 두고 외압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선거 전에 결국에는 이러한 회사에다가 포항시와 포스코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강철왕의 숨겨진 문제점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면서 포항시와 제작사에 대해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경상북도 체육회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의 각종 행정미비를 지적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계진 의원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비 1억 4천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향후 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효 의원은 안용복재단이 일본의 무차별적 독도 도발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 단순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의원은 산업단지 사고 대응 매뉴얼이 실행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심장내과 김윤년 교수팀은 신체의 앞가슴을 비롯해 쇄골 및 팔 등의 소형 센서를 이식해 무선통신으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인체 삽입형 무전지 심전도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팀은 이번에 개발된 센서가 인체에 삽입된 후에도 센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재시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팀은 올해 동물 실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인데 인체 삽입형 센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맥을 예방 진단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삼 진액을 만들고 남은 홍삼박을 소에게 먹여 키운 홍삼 한우가 영주에서 개발됐습니다. 소의 면역력이 좋아져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게 되고 육질과 용량도 좋아졌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에서 한우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최원준 씨. 사료에 홍삼박을 섞어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홍삼 덕분에 소의 면역력이 좋아져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많이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설사나 기타 잡병들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 전체적으로 우량화가 돼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질도 좋아져 최고 등급인 1-2 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37.5%로 전국 평균에 비해 2.6배나 높고 고기량도 A등급 출현율이 7%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생제가 남아있는 고기를 사람이 장기간 섭취하면 항생제 내성이 커져 질병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전국 축산농가가 사용한 항생제는 956톤에 이릅니다. 영주 축협과 영주시가 공동 개발한 홍삼 한우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축산물로 20% 정도 비싼 값에 판매됩니다. 소비자는 가격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안전성과 품질이 고급화된 축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홍삼 한우는 부산 지역 대형 할인 매장에 처음 출시돼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고 내년까지 브랜드 규모를 3,000마리까지로 확대해 고급육 시장 점유율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김 씨가 또다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경산의 빈집을 잇따라 들어가 현금과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행 지역 및 들지 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하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 후에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며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급성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수 활동과 단풍놀이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을철에 주로 병원체 활동이 증가하는 쯔쯔 가무시증과 신증후군 출혈열 등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11월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엑스코에서 제1회 대구 평생학습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 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법인, 단체로 신청서는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릴 제1회 대구 평생학습 박람회는 주제관과 글로벌관, 배움관 같은 체험 전시관과 평생학습 세미나와 특강, 동아리 사례 발표 등으로 꾸며집니다.
아침까지 이어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 낮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매서운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아서 쌀쌀함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부터 출발해서 낮까지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대체로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서쪽에서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서해안에서부터는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올랐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낮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모두 영하권입니다. 봉안은 영하 5도, 의성과 청송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7도, 포항 6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올랐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